우리 부부가 결혼 15년 차였어요. 어느 날 남편 핸드폰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발견했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4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후 온 세상에 알리고 남편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남편은 그 여자와 새 가정을 꾸렸고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길래 오히려 그들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을까요? 불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신감, 분노, 상실감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 오히려 불륜 관계를 더 깊어지게 만드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바람 피운 사람 혼내주겠다는 감정적 대응이 실제로는 불륜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오늘은 이런 역설적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인간 행동의 기본 원리부터 이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을 매우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동물과 마찬가지로 이득과 손해의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동물 실험을 통해 인간 행동을 유추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는 이득이 있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끌리고 손해가 되는 상황은 피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륜 상황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가는 것이 심리적 이득이 된다면 그쪽으로 계속 갈 것이고, 본래의 배우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득이 된다면 관계를 정리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배신당한 배우자의 대응이 오히려 불륜 관계를 더 깊어지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곤 합니다. 지난 주말 친구 모임에서 만난 지영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운 걸 알았을 때 너무 화가 나서 회사에도 전화하고 친구들한테도 다 알렸어. 그 여자한테도 찾아가서 한바탕 했지. 근데 지금은 남편이 그 여자랑 같이 살고 있어. 지영씨의 사례처럼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휩싸여 남편 또는 아내를 세상에서 고립시키는 행동을 취합니다. 회사에 알리고 친구들에게 알리고 가족들에게 알립니다. 그 결과 배우자는 어디에서도 얼굴을 들 수 없는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를 유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불륜 상대입니다. 불륜 상대는 애초에 그 사람을 미워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좋아서 만났을 테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할 때 유일하게 위로와 이해를 제공하는 사람이 바로 불륜 상대가 됩니다. 그렇게 배우자는 점점 더 불륜 상대에게 의지하게 되고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 화가 나서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그 여자한테 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더라고요.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배우자를 집에서 내쫓거나 반대로 본인이 집을 나가는 행동은 물리적 거리를 만들고, 이는 불륜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배우자를 집에서 내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갈 곳은 당연히 불륜 상대의 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관계는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집을 나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는 주인 없는 강아지처럼 되어 불륜 상대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후 빈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그때 위로해준 사람이 바로 그 여자였죠. 소위 냉정하게 대처한다며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합리적인 접근법 같지만 이 또한 불륜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네가 그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고 와라는 말은 결국 그 사람을 한 번 더 만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서로 호감이 있어서 만나던 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서 정리하라고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헤어지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오히려 서로의 감정을 재확인하거나 마지막이니까라는 핑계로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한 내담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남편에게 그 여자와 헤어지라고 했더니 정리하러 간다며 나갔다가 더 늦게 들어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둘이 여행까지 다녀왔더라고요. 많은 배우자들이 피해의식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라는 대화가 매일 반복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는 점점 더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그런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다시 불륜 상대와의 관계가 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편안함과 인정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지속적인 비난과 책망이 있는 공간보다는 수용과 위로가 있는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됩니다. 한 4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매일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줬죠.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지는 뻔한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불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심리학적 원리를 적용해보면 배우자가 본인에게 있을 때 이득이 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불륜 상대보다 더 많은 사랑과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바람핀 사람을 어떻게 더 사랑해줘요? 라는 반응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랑을 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심리학적 연구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지 씨는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후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곧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비난하는 대신 그들의 관계가 왜 소원해졌는지 성찰했고 남편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남편은 불륜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 씨는 남편을 미워하는 것은 쉬웠지만 그건 결국 나 자신을 더 아프게 할 뿐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관계 회복이라면 내 자존심보다 그 목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접근법이 모든 상황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배우자의 행동이 반복적이거나 관계 회복의 의지가 없다면 헤어짐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취하는 것입니다. 인간 심리의 또 다른 측면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금지된 것에 더 큰 매력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또는 금단의 사랑 효과라고 부릅니다. 주변의 반대와 장애물이 많을수록 오히려 그 관계에 더 강한 애착을 느끼게 되는 현상입니다. 불륜 관계에서도 이 원리가 작용합니다. 주변에서 그 관계를 강하게 반대하고 방해할수록 두 사람은 우리 둘만 서로를 이해해라는 생각으로 더 강하게 결속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비밀 연애나 금지된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보다 더 강한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만난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 제가 그 여자를 직접 찾아가서 난리를 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오히려 너는 그녀를 이해할 수 없어라며 그 여자를 더 보호하더라고요. 이처럼 불륜 상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행동은 오히려 배우자와 불륜 상대 사이의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륜 관계에서의 또 다른 심리적 요소는 선택의 정당화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내린 선택을 정당화하려는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으로 인해 큰 대가를 치르게 되면 오히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선택이었다고 자신을 설득하게 됩니다. 한 내담자는 이런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불륜을 알고 너무 화가 나서 시댁에도 알리고 친구들에게도 다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오히려 이렇게 된 거 차라리 끝까지 가보자라는 태도로 바뀌더라고요. 이는 남편이 이미 큰 사회적 비용을 치렀기 때문에 그 선택이 가치 있었다고 자신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불륜 상황에서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코너에 몰아넣고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선택을 강요하기보다는 점진적인 변화와 소통의 기회를 열어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불륜 관계에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심리적 요소는 현재 편향입니다. 인간은 장기적인 결과보다 현재의 감정과 즉각적인 보상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불륜 관계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장기적인 가족의 행복보다 현재 느끼는 흥분과 새로움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신당한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죄책감을 유발한다면 불륜 중인 배우자는 더욱더 현재의 편안함을 주는 불륜 관계로 도피하게 됩니다. 반면 가정에서 정서적 안정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면 점차 장기적 관점에서 가족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 50대 남성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외도를 했을 때 아내가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비난하는 대신 우리 관계에서 네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오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줬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관계가 일시적인 도피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런 접근법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가치관, 상황의 심각성, 배우자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적절한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건강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불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심리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분노, 배신감, 상실감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런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감정을 진정시키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할 시간을 가지세요. 다음으로 배우자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거나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오히려 불륜 상대와의 유대를 강화시킬 뿐입니다. 물론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감정적 지지를 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배우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리적 공간의 분리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집에서 내쫓거나 본인이 집을 나가는 행동은 불륜 관계가 더 깊어질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고려사항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단순히 감정적 대응으로 공간을 분리하는 것은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는 방식의 접근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배우자와 불륜 상대가 더 접촉할 기회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대신 함께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비난보다는 이해와 소통에 초점을 맞추세요. 불륜의 근본 원인을 함께 탐색하고 관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더 생산적입니다. 반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체계적이고 현명한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사인 김 선생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불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분노에 휩쓸려 행동하면 나중에 후회할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시간을 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륜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관계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것이 불륜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양측 모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 부부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륜이 발생한 관계에서는 보통 오랜 시간 동안 소통의 부재나 정서적 거리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것이 불륜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관계를 회복하려면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배우자가 불륜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적 원리를 적용하면 이득과 손해의 균형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우자가 가정에 있을 때 심리적, 정서적 이득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더 예쁘게 꾸미고 잘해주면 된다는 피상적인 조언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정서적 연결, 상호 존중, 그리고 안전한 소통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왜 불륜 관계에서 그런 감정적 만족을 찾았는지 이해하고 그런 욕구를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 내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 심리 상담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불륜 관계에서 배우자가 찾는 것은 종종 인정과 이해입니다. 관계가 오래되면서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상대방의 노력이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배우자에게 진심 어린 인정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역학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랑을 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부부 상담이나 관계 치료는 안전한 환경에서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관계를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역설적 변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변화를 강요할수록 저항이 커지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수용할 때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불륜 상황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강제로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의 변화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한 내담자는 이런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후 처음에는 매일 싸우고 변화를 요구했어요.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접근법을 바꿨습니다. 남편에게 당신의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나는 우리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의 행복과 성장에 집중했죠. 놀랍게도 그때부터 남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륜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접근법과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많은 부부들이 이 위기를 오히려 관계를 강화하는 기회로 전환시키기도 합니다. 불륜 후의 관계 회복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상처와 배신감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단계. 둘째, 불륜이 발생한 맥락을 이해하고 관계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단계. 셋째, 새로운 관계의 기반을 함께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물론 모든 불륜 상황이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배신, 심각한 거짓말, 또는 진정한 변화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앞서 설명한 심리적 원리들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더 효과적이며 사회적 망신이나 복수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심리 상담사인 박 선생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혼을 결정했다면 그것은 복수나 처벌이 아닌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분노에 휩쓸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도 상처로 돌아옵니다. 가능한 한 평화롭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마무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불륜의 상처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자책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매력이 없어서, 내가 잘못해서 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불륜은 결코 당신의 가치나 매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불륜은 대부분 관계의 문제, 개인의 내적 갈등 또는 상황적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륜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당신의 진정한 강인함과 품격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불륜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자기 돌봄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정서적 지지를 구하며 자신의 가치와 강점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취미 활동, 운동, 명상 또는 심리 상담과 같은 활동들은 이런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경험도, 심지어 가장 고통스러운 배신의 경험조차도 우리의 성장과 자아 발견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륜의 위기를 겪은 후 자신의 욕구와 가치관을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고 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며 결과적으로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게 된다고 보고합니다. 최근 만난 5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건이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제 자신의 행복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웠죠.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을 통해 얻은 지혜는 정말 값진 것이었습니다. 불륜의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은 결코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날과 나쁜 날이 번갈아 찾아오고 때로는 이미 해결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다시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는 완전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치유의 여정은 마라톤과 같아서 꾸준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발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너무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분노와 상처의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내린 결정은 나중에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감정이 안정될 시간을 가지세요. 심리 상담사인 이 선생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극도의 감정적 상태에서는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즉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죠. 가능하다면 냉각 기간을 가지고 감정이 진정된 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불륜 관계가 더 깊어지는 심리적 메커니즘과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인간은 이득이 있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불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배우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거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거나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거나 지속적인 비난을 퍼붓는 행동은 오히려 불륜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비난보다는 이해와 소통에 초점을 맞추고 배우자가 가정에 있을 때 심리적, 정서적 이득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물론 모든 불륜 상황이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더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돌봄과 성장의 기회로 이 경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불륜의 상처는 깊고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와 강점을 재발견하고 더 건강한 관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륜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관계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치유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와 배신의 경험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불륜의 아픔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내린 결정이 당신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언젠가는 당신을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치유와 행복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